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이 된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진달래, 목련,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이와 같이 만발하는 꽃들처럼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의 사업도 환하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 법칙 중에 하나인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제가 이 자연 법칙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이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이 법칙을 거스르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법칙을 들어서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세기 유대인 최고의 사상가로 추앙받고 있는 마르틴 부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상호관계,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 인간과 무생물의 상호관계 또는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관계, 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독일어로 ich und du. 근데 독일어로 du는 너라기보다도 그대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 또 하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ich und es. 영어로 하면 I und 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 즉 나와 그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관계이고 대화가 가능한 관계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조건 없이 주는 관계예요. 이걸 칸트의 말을 빌리면 나와 그대의 관계는 그대, 상대방을 목적으로 치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애터미 사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가 바로 나와 그대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부버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화가 단절된 관계이고 단지 상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만 생각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상대를 나와 그대의 관계로 생각하면, 즉 다시 말하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고 상대 자체도 인격적 존재이고 상대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준다면 또한 상대도 나를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와 그대라는 관계가 성립해요. 만약에 근데 상대를 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는 바보가 아닙니다. 상대도 나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마치 무생물처럼 취급해 버린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재처럼 사라져 버린 것은 바로 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일부 경영자들과 이 사업자들이 고객이나 파트너들을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서민들과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
불처럼 일어났다가 재처럼 사라지게 된 겁니다. 바로 애터미가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건전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가 나와 그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회사와 사업자 간의 관계, 그리고 리더와 이 팔로워, 다시 말하면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나와 그대의 관계로 설정하고 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나와 그대의 관계가 일단 성립해도 그게 영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그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리크루팅을 했는데 한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부터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죠. 질서에 있던 마음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와 그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로 거기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작용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잡도 증가의 법칙 또는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자연법칙이니까 자연은 그대로 두면 무질서도, 혼잡도가 증가한 쪽으로만 변하지 무질서했던 게 질서 있는 쪽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이 원데이나 석세스에 참가해서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파트너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 흐트러졌던 내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팅을 하고 원데이나 석세스에 참가해서 다시 정신이 가다듬어졌는데 집에 가서 활동하고 온갖 세상사에 시달리다 보면 이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적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그 외부적 에너지가 원데이나 석세스에 참가해서 같은 강의를 듣는 것, 그리고 파트너들 얼굴을 보면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외부적 에너지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돌아와요. 즉 나와 그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바로 전형적인 나와 그것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지클럽이에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회사 시스템에 참가를 안 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 또는 비인격적으로 생각해서 내 이득만 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거예요. 정이 들어요. 이게 바로 정서이론, 우리 같으면 감정이론이에요. 가장 오래된 감정이론이 제임스 랑게 시어리,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건 우리 상식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 먼저냐 신체 자극이 먼저냐 하는 문제예요. 인간이 행동을 하는데 감정이 먼저 작동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신체 자극 또는 행동이 있으니까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제임스 랑게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다고 봤어요. 다시 말하면 슬프니까 운다고 봤단 말이에요. 또는 사랑하니까 가슴이 뛴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서 가슴이 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뛰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드니까 자주 만나는 게 아니고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들 자기 언제 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와 그대의 관계가 유지되려면은 스폰서와 파트너가 정이 들어야 됩니다. 정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로 나와 그대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이지. 그래서 전번 센터장 워크숍 때 나눠드린 그 책자에 부자지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 부자지간이 하는 사업처럼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야말로 나와 그대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주는 게 전혀 아까운 것이 없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드리는 게 전혀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이 관계. 그러니까 서로 그대와 그대의 관계. 이게 부자지역이에요.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애터미 사업이 부자지업이 된다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고, 즉 내 혼란했던, 내 무질서했던 마음이 다시 질서 있는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나와 그대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될 뻔했던 것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누가 이기냐? 서로 이기다. 스폰서도 이기고 파트너도 이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폰서는 존경을 받고 파트너들은 보다 빨리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얄에서 만나게 되고 모두 다 5천댁이 된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목표를 달성해야지, 즉 나와 그것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돼지 클럽이 로얄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푼돈은 벌겠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에 비추어 봐서도 리더들이 환영사에서 시스템에 한 2, 3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더니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다. 또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행이에요. 계속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선행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나와 그대의 관계로 바꿔주는 역할을 계속했어요. 자, 애터미 회원 여러분, 이 4월을 맞아 보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사업 크게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